작업에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진지한 태도나 그런 것들의 진정성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작가는 저렇게 힘들게 물감부터 만들고 그런 힘든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그 작업이야말로 딴 사람들과의 차별을 갖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보는 사람들과 교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 그리는 오원배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학교에서 정년한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그야말로 전업작가로서의 작업에 전념을 하고 젊은 그런 나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 이건 요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표현했던 것보다는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루다 보니까 뭐 시간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곳에서의 작업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재직 걸 때의 작업보다는 작업량도 한 두세 배는 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작업이 워낙 이렇게 좀 큰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력적인 소모도 많을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자기 몸 관리하는 게 따로 있는 건지. 대형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그 네네네. 일들도 있고 작업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루틴처럼 그 아침에 6시서부터 헬스클럽에 가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그러고 작업실로 옵니다. 젊었을 때는 의식이 정신이 육체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보다는 건강해야 의식도 정신도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 그림들을 어릴 때부터 좀 좋아하신 거예요? 예,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미술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미술반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미술대에 나가지고 특선을 합니다. 그 이후에 크고 작은 그 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집에서는 아, 이건 그 그림에 그야말로 소질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죠. 근데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시대적으로 좀 암울한 시기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선생님 작업적인 그런 거에 많은 좀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대학을 입학하던 72년도는 유신 체제가 시작됐던 해였습니다. 긴급 조치에 의해서 강제로 대학은 휴교령에 들어가고 문 닫은 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술로 탄식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대학생들한테 그 뭐 필독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실존주의와 불교에 대한 그 관심과 도시 노동자의 삶과 그 애환을 담은 그런 소설들을 탐독하면서 나름대로의 사회에 대한 그 비판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대학이 그 당시에는 정물 하나 그리고 또는 풍경 하나 그리는 그 아카데미즘의 수업이었는지라 제가 의식했던 그런 그 사회 비판적 내용들을 조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74년도에 그 제가 군 입대를 하고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총기 사고나 지뢰 사고 등 그런 걸로 인해서 죽음을 목격도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많은 그 생각을 갖게 합니다. 78년도에 복학하기 전까지는 한 7, 8개월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 그 여행을 많이 하면서 전통 문화에 대한 그 관심과 그리고 당시의 어두운 사회적 어떤 현실들을 화면에 담게 되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격동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는 그거를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그 부분을 가서 기록할 수도 있는 어떤 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작업들이 계속 좀 나왔던 어떤 시발점이지 않나. 지금은 좀 유연해졌지만 당시에는 예술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질 때였죠. 그리고 당시에 우리 그 미술계의 그 상황은 사실주의나 인상주의를 그 기반으로 하는 어떤 아카데미즘과 단색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미니멀리즘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그 미니멀리즘에 나름대로
흉내도 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한쪽으로는 강한 어떤 형상이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싶어하는 충동이 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미술계에서 수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어떤 아쉬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에서의 작업 부담은 외국에 가서 유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또 세우기 시작했던 또 시기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해서 양켈이라고 하는 교수 밑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신구상이나 자유구상, 트랜스 아방가르디아, 그리고 심표윤주의, 또 뉴페인팅 등등 다양한 포스트 모던한 작품들을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제 작업 형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수여하는 회화 1등상도 받고 프랑스 예술원 회화 3등상도 받게 됐고 학교에서 그렇게 좀 나름대로 활발하게 이렇게 적응도 잘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은사인 양켈 교수가 과대표도 시키더라고요. 아주 재밌었던 그리고 치열했던 그런 유학 생활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내에서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네네. 그러면 프랑스 갔을 때도 좀 그런 여행들을 많이 좀 다니셨나요? 주말에는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미술관이나 벼룩시장이나 뭐 그런데 다니면서 그야말로 눈여기 실컷 하고 거리의 악사나 또는 뭐 가수나 마술사들의 공연을 보면서 어떤 향수도 달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작업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산책자, 네네네. 플래네르라는 네네. 어떤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선생님 작업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플라네르의 정의를 보들레르가 했는데 도시의 삶이 시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소재가 풍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는 만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어떤 의미는 단순히 사물의 외형만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에 가서 두리뭉거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문득문득 제 작업에 대해서 생각도 나게 마련이고 움직여야 저는 그리고 새로운 걸 봐야 저의 작업에 어떤 자극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학 시절에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작업을 했었잖아요. 네네. 재료도 많이 다뤘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프레스코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프레스코는 파리에 유학할 때 학교에서는 졸업하는 데 따른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회화 전공하는 학생들인데. 네. 그런데 이 프레스코는 아무래도 작업 자체가 까다롭고 또 노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과목, 이수하고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오래된 회화인데 프레스코 기법을 좀 더 다룰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디에고 리베라라든가 오르츠코처럼 현대 벽화를 갖다 저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죠. 그래서 강화도 전등사 무설전에 후불 벽화를 갖다가 폭이 8m 50에 높이가 4m 50 정도 되는 천정화까지 그린 게 있고요. 네네. 2014년도에는 프레스코만 갖고 개인전을 아트사이드에서 열었던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사실 본질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프레스코 기법을 다루면서 수반되는 어떤 노동행위 그런 것들도 다 작업을 끝내고 나면은 묘한 어떤 쾌감도 갖게 마련인데 저는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걸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왔던 일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큰 대형 작업이나 또 프레스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작업들의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작업들이 약간 벽화 느낌이 좀 나요. 네, 그런 것들도 프레스코 작업을 통해서 아마 자연스럽게 배워져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프랑스에 얼마 정도 계셨던 거죠? 제가 유학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살롱전인 살롱 드메라든가 또 살롱 헤알리테 누벨 뭐 이런 데 대형 작품을 출품을 하면서 조금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터에 아버님이 그 암으로 투병을 하시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어떤 효도를 위해서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아버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러고 다시 파리로 돌아가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또 아버님 돌아가신 지 15일 후에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걸 그 옆에서 그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뭐 나름대로 그 케어하면서 몇 달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모교였던 동국대학교에서 교수 임명을 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네네. 그렇다면은 그 교직을 하면서 또 작업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좀 작업을 하셨는지. 일단 동국대학교에서 작업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실이라고 하는 건 작지 않습니까? 내가 쓰고 있는 그 연구실은 그냥 그 작업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의 그 크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천장도 5m나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여지껏 해왔던 대형 작업들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공간이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연구실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작업을 많이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 모르고 들으면 이거 사측 아닌가? 뭐 약간 이사장하고 어떻게 연관돼 있지 않나? 혜택 아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이중섭 미사는 좀 일찍 받았더라고요. 네, 97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나이가 최연소 미수상 타는 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측에서도 그 정도 혜택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지 않았나. 그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작가가 더 뛰어나고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이 그 작가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모멘텀으로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중섭 미술상을 받았을 시기쯤에 그렸던 내 작품을 지금 꺼내보면은 야, 이거 도대체 이런 시커먼 그림들을 과연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런 그림을 갖다가 그렸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아름답다고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지속해서 그리고 있는데 이런 친구를 갖다가 좀 더 격려를 갖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무겁고 거친 이런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 그 상을 주면서 너 좀 계속해라 이런 배경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작업을 좀 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예, 여러 가지 세부적 계획은 지금 많이 세우고 있지만 우리 작가들은 작품에 있어서 개념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개념이 가려져 가지고 노동은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저는 노동 그 자체가 개념이 되는 작업을 하고 싶고요.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저의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다리만 보더라도 사실 그 진정성이 느껴져요. 저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그 느낌들이 결과적으로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노동의 어떤 그런 진정한 어떤 그 의미 그 부분들이 결국 작업에 같이 녹아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왜 조작하는 저렇게 힘들게 뭐 물감부터 만들고 그런 힘든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작업이야말로 딴 사람들과의 차별을 갖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보는 사람들과 교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만약에 그 교감이 덜 되고 미숙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그 교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작가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한테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 예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장황하게 설명을 무지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가 분명했던 때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도 없어졌고 예술을 생산하는 사람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서의 예술은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 설명 좀. 너무 절제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많은 걸 참아야죠 뭐. 그런 절제. 네, 그런 거죠. 네. 예. 격동의 어떤 삶을 사신 선생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가의 어떤 태도,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의 느낌으로 한번 선생님 얼굴을 제가 그려봤는데 우선 네, 저희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너무 나보다 근데 더 잘생긴 거 아니요? 아니 선생님 얘기하다 보니까 과거 얘기를 많이 좀 젊게 좀, 좋습니다. 흘러갔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이 이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런 붓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 그다음에 노동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